안녕하세요. 3월 1일 3.1절 저녁입니다. 오랜만에 SK바이오팜 2022년 1월부터 제약바이오 업황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2월 들어서 SK바이오팜의 일봉에 차트를 보게 되면 2월 초에 다시금 반등의 모습을 하는 듯 하더니 연이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 현재는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서 또 다시 저점을 다지고 다시금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긴박감 그러나 초반 전쟁은 러시아의 압승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질 듯 하더니 저희는 얼마 전의 생각처럼 최종적인 패자는 명분이 없는 싸움이기에 러시아가 될 것 같다. 현재 그러한 조짐이 점차적으로 경제적인 강한 압박으로 인해서 경제 제재를 통해서 현재 러시아가 고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자 지원이 빈약해지고 당초 초반에 점령을 끝내는 것으로 목적을 삼았다라면 미군과 나토군의 우크라이나에 진입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말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로 러시아가 고립이 되고 우크라이나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 해외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조국을 지키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달라진 전쟁의 양상. 따라서 러시아는 시간이 조급해지고 핵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언론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오늘 밤 내일 정도는 강한 공격의 가능성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러시아의 고립과 압박은 더욱더 커지기에 그러한 현재 국제 정세 상황에 금융시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SK바이오팜의 1, 2월 중에 2022년이 들어서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에 부는 바람은 신저가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저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하는 소리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은 현재로서는 위기의 바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현재는 당분간은 관망으로 이 바람을 지켜보면서 물가가 급속도로 상승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고 따라서 3월 중순에 미국의 FOMC의 금리 인상 0.5 이상 0.75 정도 그리고 5월 6월에 걸쳐서 이와 같이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라면 물론 그 과정에는 러시아의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러한 부분이 또 있겠죠. 또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현재로서는 지금은 점차로 안정이 되는 분위기 우리나라면 되레 급상승을 하면서 현재 주춤을 하면서 이제 피크치를 치고 3월 중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본다라면 3월 중순 이후는 점차 피크치를 향해 찍고 이제 점차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SK바이오팜은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의 7월이라면은 7월 2일경이 2년이 상장이 되겠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금융시장은 안정이 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FDA 신약이 점차로 SK바이오팜에 점차 회복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지금은 아주 신저가의 바람으로 위기 상황으로 위기의 바람으로 관망을 하는 것이 최소한 저는 10만원 이하 정도에서 올라오고 그때 이 상황을 보면서 추매할 생각이고 현재로서는 조금 한두 번 이 정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때를 위해서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밖에는 달리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월요일에는 19만 9천 주에서 3.3%의 SK바이오팜의 반등의 모색을 했었고요.
오늘 올라온 국내의 제약바이오 업황에 대해서 잠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SK바이오팜 등 제약바이오의 65% 52주에 1년에 신저가를 찍으면서 암흑기가 왔나. 이러한 기사가 나오게 되면 점차의 하방 경직의 위치, 즉 대단히 바닥권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 20여 년을 통해서 주식의 경험에 의한다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 52주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고 1일 3월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2471개나 되는 2300여 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2471개 그리고 올해 신규 상장을 제외하고 올해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저가 경신한 종목은 총 995개 40% 10개 중에 4개가 신저가 행진을 하고 있는 셈이다라는 것이네요.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939개 중 441개 43.7%가 거래소에서 52주 신저가를 세우고 쓰고 현재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내의 종목 중에서 대표적인 성장주 네이버가 지난 24일에 30만원으로 대로 신저가 그리고 카카오도 1월 27일 기준 82,600원까지 추락하며 신저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의약품이 52개 종목 34개 65%나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비중이 가장 컸고 셀트리온, 주식은 녹십자, SK바이오팜 등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잠시 1월과 2월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인가요? 1월 3일인가요? 그때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러한 사태가 또 터졌고 1월 13일에 매드팩트의 식약처의 승인 지연, 승인 거부 또 1월 18일 신라젠의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1월에는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의 급락장세 1월 24, 56, 25, 26이 미국 FOMC의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 부분으로 또 이와 같이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이 비단 SK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약바이오가 1월 중에 대단히 급락. 예를 들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2022년 1월에 이와 같은 흐름을 같은 연유로서 이와 같이 급락이 1월만 보더라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1월에 또 셀트리온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도 역시 1월에 이와 같은 흐름을 최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 문제로 되었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서 먼저 셀트리온은 지난 1월 27일 14만 7천원까지 떨어지면서 신저가를 새로 썼고 셀트리온은 100만 주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 회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2월 28일 15만 5,9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최근 반등의 조짐을 현재 점차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만 하더라도 지난해 또 8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자사주를 또 추가를 매입한다 그런 이야기도 또 나왔었고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 신약 2개를 최초로 보유한 SK바이오팜 2월 22일 4일 77,900원까지 떨어지며 신저가를 기록했고 GC 녹십자 역시 그리고 GC 녹십자는 코로나19 수혜주로 기대를 모았지만 성과가 미미해서 주가 폭락이 커졌고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신저가를 경신한 종목은 1532개 584개로 38.12%가 전부 신저가를 갱신한 그런 수준이었다. 역시 제약바이오 업종이 하락을 돋보였고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난 1월 27일 6만원으로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고 HLB 역시 그렇고 셀트리온 역시도 신저가를 현재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도 있긴 있습니다. 191개, 7.7%에 불과하다. 7.7%는 많은 부분이 아닌가요? 어쨌든 SK바이오팜 현재로서는 현재 바닥 7만 6, 7천 원 정도, 7만 원대에 현재 7만 7천 원 정도를 바닥으로 삼아서 다시금 10만 원을 향해 갈지 한 5월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3월 중반까지는 금리 인상에 뭐 불가피할 것이고요. 따라서 3월 시장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그나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차도 이렇게 반등의 모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19만 9천 주가 되면서 최근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제의 모습은 어제 공매도가 6,790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6만주 아래 정도 5천주, 6천주 또는 6천주, 11,000주, 12,000주 공매도 수량이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신용시장은 바팜에 있어서 0.78%, 현재 시가총액이 6조 6천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보유는 452만 주에서 5.7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곳 수급을 보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이 조금씩, 그리고 기관 투자가도 역시 들어오는 양상, 워낙에 낮은 가격이고요. 최근에 외국인 지분을 보시게 되면 6%대 5. 가장 낮은 지분 보유율이 5.67%, 5.64%대까지 현재는 5.78%인데 이 정도, 즉 440만 주 정도, 440만 주가 외국인 보유의 최저 미니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수급, 장중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불긋불긋한 모습들이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로 보이는 양상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이제 영상을 그동안을 해보면서 탈외국인의 모습은 보여지지는 아직 않는 상황이고요. 고객예탁금 역시나 넉넉하게 65조 원 또는 최근에 62조 원까지 다운이 됐었죠. 그러나 60조 원대 초반에서 70조 원대의 박스권에 고객 예탁금이 있고, 그러면서 20조 원대에 그나마 23, 4조 원에서 다운이 된 20조 원대, 20조 5,542억 원에 해당하는 신용융자 금액이 현재 되어 있고 20조 원대만 그래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200억 원에 1,200원을 좀 기록하고 있고 1,200원이 좀 아래를 해야 수출입 기업들의 원활하게 될 텐데 큰 급등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현재 7시 35분이에요. 제가 영상을 하다가 미용실에서 커트를 하고 이어서 영상을 하는 부분인데 현재 나스닥의 선물은 100포인트 마이너스 0.77포인트의 약세로 시작을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전반적인 3월 1일, 어제 2월 28일 전부 다 대다수의 모습이 강보합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의 모습은 현재 약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독일은 현재 마이너스 2.57, 그리고 영국은 마이너스 0.88, 러시아가 26%대, 아직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2월 26일 현재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거래 정지된 상황이고요. 오늘의 이제 내일 아침, 내일 새벽 3시에 유럽장이 마무리되는데 그때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겠고, 여전히 3월 1일의 오늘의 모습은 현재 마이너스 2%대의 하락의 모습을, 덴마크가 마이너스 2.15%, 그리고 핀란드 마이너스 2.96,
3월 1일 보게 되면 스웨덴이 마이너스 2%대, 라트비아가 마이너스 2.43, 그리스가 28일 마이너스 3.85네요.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는 현재의 마이너스 2.53%, 유럽의 증시는 현재 약세로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의 분봉의 흐름을 잠시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와 같은 모습이네요. 8만원과 77,500원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2월 초에 87,500원까지 상승을 하고 다시금 전쟁의 좀 급속도로 움직임에 따라서 2월 초 대략 2월 9일 이후부터 급락이 되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여기에서 박스권을 머물러서 77,500원 그 이하에 대하여서는 73,000원까지 하는 모습. 1월 말 이 정도의 2월 초 정도 이때 설 정도였었죠. 현재는 84,600원으로 요 전고점 87,500원을 어느 시간에 돌파해야 될지를 지켜보는데 저는 95,000원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든 뭐하든 지켜만 보기로 추매한다든지 단기 매매조차도 하지 않고 현재로서는 시장이 금리 인상 여러 가지가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현재는 특별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관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의 MSCI 선진국 지수 자체가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현재 50몇 조 정도의 추가 수익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금리 인상은 속 시원하게 어느 정도 3월 중순에 두들겨 맞고 러시아의 그러한 문제가 좀 안정이 되면은 5월 이후 정도부터는 국내의 증시도 봄바람 남풍이 불어드는 따스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3월 한 달도 잘 시장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3월 1일 3.1절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이번 주도 또는 3월 중반까지는 시장의 금리 인상 부분이나 이러한 유럽의 그러한 움직임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